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노래소리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국가의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예. 어느덧 여러분들하고의 강의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우리 조용하게 혹은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또 주무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왜? 자, 이 시간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에서 어떤 시간대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곧 있으면 이제 치러질 그 수업, 달리 말한다면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시간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됐니? 그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할 작품은 바로 이 오정희 선생의 옛 우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그래. 우리 지난 9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에게 출제됐던 그런 지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번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생각도 요즘 들어와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고정관념을 버리세요라는 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고정관념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버리시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 그래, 혹여라도, 그죠? 예, 단 1%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살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났다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이 소설을 어떤 식으로 잡고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설을 분석해 나가느냐라는 거, 그거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됐나요? 예. 자, 이 오정희 선생의 옛 우물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바로 45살인 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그죠? 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력이라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런 어떤 소설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1990년대에 나와서 아마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어떻게 모았던 작품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내면 심리를 잘 표현해놨더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묵직하다는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뭐 제 몸처럼 그렇게 묵직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나면은 뭔가 조금 무겁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작품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이 옛 우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옛 우물 통해서 화자, 달리 말하면은 서술자인 나의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 됐습니까? 그 남자였던 죽음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물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래, 금빛 잉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바로 새로운 생명력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은 죽음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생명력, 그거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28페이지 됐나요? 예.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고 들어가야 될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내가, 다시라, 뭐가 앉혀놓고요. 자, 인물 나왔네요. 누구 나왔습니까? 그래, 나라는 인물이 나왔더라라는 거 됐니? 자, 우리가 작품 속에서 나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작품의 인물 가운데 나가 나왔으니까 이 작품은 소위 말해서 1인칭의 시점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1인칭의 주인공 시점이냐,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단, 일단은 1인칭의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 앞 아카시아 덤불과, 그죠? 잠목이 우거진 야산을 넘어가면
그죠? 우리 가족이 편의상 작은 집이라고 부르는 예성 아파트가 있더라.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뭐가 있더라? 아파트가 있더라. 됐니? 예. 그러면서 뒤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산이 있고, 됐니? 그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요? 그래, 작은 집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아파트가 또 있더라. 요게 어떤 아파트 이름이라고요? 그래, 예성 아파트라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리고 그 아파트로 가는 길에 연당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 산길을 통해서 가는 그 중간에 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연당집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연당집 이렇게 이야기하겠네. 아, 연당이라니까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조금만 더 읽어보자. 됐니? 자, 그럼 다시요. 연당집이 있다. 예성 아파트로 가려면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진입로에서 연결된 찻길로 나와서 아파트 단지 담을 끼고 삥 돌아야 하지만 나는 대개의 경우 잠시 볼까요? 길도 나지 않은 야산을 넘어 작은 집으로 간다. 밑줄 짝 됐습니까? 그건 다시 말한다면은 둘러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넘어서 간다 하니까 왠지 모르게 이 산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지름길이기 때문이니까 예. 물론 지름길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떻다라는 거야? 그게 단순히 지름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지름길인 탑도 있지만은 용케도 자 그러면서 이제 굵은 나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리고 나는 개인 소유로서 출입을 금한다는 편말을 무시한 채 철망 울타리의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곤 했다. 그래,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럼 왜 이것을 지나갈까? 조금만 더 볼게. 그곳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커다란 오동나무까지 있어서 예성 아파트로 오갈 때마다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자 내가 뚝 둘러갈 수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소위 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은 그곳에 있는 무엇을 보기 위함이다. 그래,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잡아줄 수 있겠네. 그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도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나무길 때에도 밤이 깃들 무렵 그 아래에 서면 잠시 볼까요? 왠지 현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 밑줄자 오랫동안 숨을 가다듬으며 피어오르는 어둠을 응시하기도 했다라는 것 됐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 산에서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숨을 가다듬는다 하니까 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아, 나름대로 일종의 편안함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 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누구에게? 그래, 나에게 뭘 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 편안함 혹은 우리가 아늑함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주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개구멍을 기어 들어가서 남의 집인데도 남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산비탈의 경사가 끝나는 곳에서 연당집의 나무 울타리는 시작되었다. 산자락이 쌓아놓은 북쪽을 빼고는 모두 웬만한 집 석가래 굵기 통나무를, 그러니까는 석가래 굵기 통나무였으니까 굉장히 굵은 어떤 통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통나무를 어른키 높이로 가지런히 잘라서 굵은 철사로 촘촘히 엮어 울타리를 둘렀더라. 뭐가요? 연당집의 모습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연당집의 모습에 대한 묘사야. 그죠? 예. 그러나, 자, 봄으로 접어들면서, 봄, 다시 랫동안 깡, 쳐놓고요. 뭐라는 거 알 수 있겠니? 그래. 계절적 배경으로서 뭘 잡아줄 수 있겠다? 그래, 봄이라는 계절을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것 됐니? 자, 다시 봄으로 접어들면서 그 울타리가 동쪽부터 어땠다? 흘려나가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오래된 집을 헐고 향어와 송어회를 파는 음식점을 할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래, 잘은 모르겠으나 이 연당집의 주위에 있는 그 울타리가 무너져 갔더라. 왜 그럴까? 그래, 음식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예성 아파트로 가기 위해 연당집 앞을 지나다가 연당집 앞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죠? 예. 그곳을 지나가다가 나는 문득 눈을 쳤떴다, 치떴다. 그죠? 예. 왜? 대문역 울타리에 눈에 익은 내 스카프가 메어져 있었던 것이다. 야, 잠깐만, 요것만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그죠? 자, 이래 되지 않겠니?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연당집이 있고, 됐니? 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소위 울타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 쳐져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니? 예. 자, 그런데 대문에 보니까 뭐가요? 그래, 소위 스카프가 하나 이렇게 매여 있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뭐가 나왔다고요? 그래, 스카프가 나왔다. 됐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우리가 소설을 잡아줄 때에 작품 속에 특정한 소재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일단은 스카프라는 하나의 소재가 나왔어. 얘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여하튼 간에 그 스카프를 보자 나는 어떻게 해요? 눈을 쳤떴더라. 왜? 자, 벌써 여러 날 전 내가 바보 다시라 네모 깡 쳐놓고요. 자, 인물 나왔는 것 같아요. 누구 나왔다고요? 그래, 바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예. 자, 바보의 다리에 묶어주었던 것으로 스카프 따위는 잊고 있었더라. 오래된 물건으로 색깔이 낡고 오리해져서 버리려고 내놓았다가 목에 두르고 나갔던 것인데, 자, 엉뚱한 장소에 놓인 그 붉은 무늬가 요란한 낡은 스카프는 아주 이물스럽고, 그죠?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죠? 다른 물건 같고, 또한 내 스스로 느끼기에 뭐 했다고요? 그래, 부끄럽기 그지없었다라는 거. 됐니? 예. 그래서 내게 익숙하고 내 몸에 걸쳤던 것이기 때문일 것이더라라는 것. 됐나? 예. 자, 그러면서도 어제까지도 종일 울타리를 뽑고, 미쳤까요? 어제까지도 종일 울타리를 뽑고 있던 바보는 일어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 바보란 인물은 됐습니까? 자, 이 집에 사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매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 뭐 한다고요? 그래, 집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타리 됐습니까? 예, 그것을 뭐 하는 중이었더라? 그래, 수리하는 중이었더라 라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이런 행위, 다시 말한다면 동작의 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 반복된 모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어제까지도 그래, 종일 울타리를 뽑고 있던 바보는 그러나 오늘은 보이지 않았더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이미 이름을 불릴 나이를 지났을 것이다. 그를 바보라고 부를 때 물론 마음속에서이지만 나는 하등 미안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더라. 왜? 진짜 바보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겠죠. 됐니? 예.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다만 자음과 모음의 어울림이듯이 단지 바보라는 두 글자 외에는 그래, 어떤 느낌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거나 조금 불편하지는 않았더라라는 거. 뭐 30, 40, 뭐 나이를 가늠해 보기도 하지만 좀 종잡기 어렵더라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서 자, 며칠 전 다시 잡동아니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자, 왜 잡아줘야 될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현재, 다른 말 현재라고 한다면은 오늘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 시간에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래, 며칠 전으로 넘어갔더라. 그럼 며칠 전으로 넘어갔으니까, 아,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아하. 그래, 역순행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서술한 특징에서 굉장히 많이 묻는 거니까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요. 며칠 전 나는 바보가 울타리를 뽑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바보는 작은 톱으로 울타리를 엮은 철사를 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톱이 아닌 벤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일을 시작하면 바보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더라. 언제나처럼 바보의 주위에는 또 유치원에도 학교에도 가지 않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바보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바보가 담배를 피운다. 됐습니까? 예. 바보가 오줌을 누운다. 그 다음에 바보가 웃는다. 라고 일일이 어떻게 하면 말했더라. 그러면서 끊기지 않는 소위 쇠줄을 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던 그가 다리를 싸주고 주저앉았다. 더러운 추닝 바지에 피가 배어났다. 아유, 왜 그런 거겠어? 다쳤는가 봐. 그죠? 톱이 동강이 나면서 그래, 무릎을 찔렀던 것이었더라. 에게게. 바보같이 여자듯 온 얼굴을 찡그리며 하면서 울었더라.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더라. 피는 점점 더 짙고 붉게 번지고 나는 바보에게 바지를 걷도록 한 뒤에 아하 스카프를 풀어서 피 흐르는 상처를 동여매었더라. 아 그래 이 스카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그래 바보의 그래 상처를 뭐하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또 가볼게요. 예. 자, 피 흐르는 순수치고는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더라. 앞에서, 하니까 어떻게 굉장히 아팠고 또 피가 흐르니까는 뭔가 크게 다쳤는 것 같았는데, 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상처는 그리 깊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엄살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할까? 예. 자, 바지자락이 자꾸 흘러내려 나는 무릎 위로 버쩍 올려주었다. 근육질의 단단한 살 위로 내 손이 닿자 바보는 간지럼을 타도 움찔움찔 몸을 들었다. 바보도 털이 난다. 미안합니다. 이 털만 나오면 제가 괜시럽게 어떻게 하면 좀 생각난단 말이야. 예. 이거 내년에 좀 깎아봐야 되겠어요. 예. 바보도 털이 난다. 우리 아빠처럼. 어린아이들이 바보의 다리를 가리키며 떠들어대고 울음을 그친 바보는 잔뜩 찡그린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을 떠올렸더라. 그죠? 나는 그가 알아들으리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꼭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 한다고 일러주었더라. 그죠? 예. 뭐, 약 바르세요. 소독하세요. 근데 바보가 그거 알아듣겠니? 그죠? 예. 털이 있는 바보. 아이고, 참. 자,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게, 바보는 희죽 웃고 아이들이 대신 대답했더라. 바보는 아마 내게 돌려주기 위해서 내게 돌려주기 위해서 스카프를 울타리에 묶어 놓는 기교를 부렸는지도 모른다. 다시 어디로 갔어요? 그래, 현재로 돌아왔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에 스카프라는 것은, 자, 저 앞에 사건이 있었죠.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 바보가 다쳤더라. 그래서 내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스카프라는 것은 결국은 이래야 되겠네. 바보와의 어떻게 해요? 일을 됐습니까? 일을 뭐 하게 된다? 그래 떠올리게 되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스카프를 통해서 나는 그죠? 예, 누굴 떠올렸다고요? 바보라는 인물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 바보의 상처를 치료해줬던 그 지난 모습 됐습니까? 며칠 전에 사건을 떠올리게 됐다. 그러니까는 결국 과거 해상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나는 엷은 수치심 비슷한 느낌의 스카프에서 눈을 돌리고 예성 아파트로 향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에서 예성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산에 보니까 연당집이라는 집이 또 어떻게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곳에서 얽힌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갑니다. 창을 열면 눈 아래에 연당집이 빤히 내려다 보였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성에서 맞나? 뭐 그런 거겠나요? 예. 이 동네 사람들은 200년도 넘었으리란. 자, 200년도 넘었으리란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연당집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된 그런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이 연당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집이라고요? 그래. 우리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유서 깊은 됐습니까? 예. 그런 가문의 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예. 그러면 다시요. 커다랗고 낡은 기와집을 진삿집 혹은 바보네 집 연당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마당의 또 여름이 되면은 자 수련이 다시 말하면 연꽃이죠. 됐니?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는 연모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더라. 다시 말한다면 연당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저 앞에서 우리가 연당집 나오자마자 제가 어떤 의미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은 이때 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한자로 쓴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 그죠? 예, 바로 무엇이다? 그래 연이 피는 지 그래서 연당 이렇게 될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니? 예. 아니면 뭐 우리가 연못당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누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당상관을 지닌 이가 5명이 넘고 했으니까, 와, 어때? 그래, 보통 가문은 아니라는 거죠. 당상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따지면 한 장관쯤 되는 그런 지위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연당집은 어때? 그래, 굉장히 대단한 어떤 가문이었더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9명의 바보가 태어났다는 거 참 역설적이죠. 그죠? 예.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는 반면 소위 말해서 바보 같은 사람도 만만치 않게 태어났더라. 그러면서 교사, 공무원, 장사꾼으로 풀린 자손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뿔뿔이 제 살림을 살고 있고, 그래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죠? 예. 그 커다란 집에 아까 말했던 장가 못 간 바보 아들이 허드렛 일꾼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 따위는 모두 자 미칠까요? 아파트 초입의 구멍가게 주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 입구에 누가 있겠니? 그래 아마 구멍가게가 있겠죠. 그 구멍가게 집주인에게서 들었더라.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자 감독님 잠시만 이쪽 좀 해줄까요? 예. 자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 잡고 들어가자. 구멍가게 주인은 그죠? 예. 어떤 인물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연당집에 얽힌 됐나요? 예. 일 다시 말하면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제공해주는 인물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 동네에서 태어나 60년을 살아왔다는 그러니까 그의 말에서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다는가?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는 됐나요? 다시 말해 구멍가게 주인은 연당집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60년 정도 살아왔다 그러면은 그 마을의 토박이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겠지. 그러니까는 소위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고층 아파트 사이의 야산이 연당집 소유라는 것과 또 원래 예성 아파트와 내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 자리도 그 집 땅이었는데 아이고 떡 잘라 먹듯이 야금야금 팔아먹었다라는 것. 그죠? 또 제삿날에나 그다음에 모여드는 자손들이 재산 싸움이 볼만하다라는 것. 또 귀신 나올 것처럼 퇴락해 가기만 할 뿐인 집을 헐고 가드를 할 거라는 것도 전부 다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었더라? 그래,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서 들은 것이었더라. 자, 그 옆에다가 적어놔 볼까요? 지금 구멍가게 주인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죠. 됐니?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단 몇 줄로 그냥 서술하고 말았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약적 서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얽힌 이야기를 그래, 연당집과 관련된 즉 달만한 얽힌 이야기를 관련된 이야기를 그죠? 단 몇 줄로 뭐 해주고 있다고요? 내가 요약해서 서술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약적 진술 부분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런 특징도 여러분 잡아줄 필요가 있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자, 한번 볼까요? 세상이 달라졌는 걸. 또 돈 버는 게 제일이지. 까지 족복 끼고 가문 내서 오면 100년을 살아보라지. 뭐 땡전 한 입 생기나? 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그 연당집을 비껴보면서 덧붙인 말이었다. 누가요? 그가 누군데? 그래, 소위 구멍가게 주인이더라. 그러면은 구멍가게 주인은 됐나요? 예, 소위 이 연당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니?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무엇에 그래 변화에 그죠? 예, 소위 말해서 맞춰가지 못하는 됐나? 예,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집이더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시대에 어떻게 뒤처져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여하튼 다시 갑니다. 연당집. 자, 연당집 앞에다 갈로 딱 여시고요. 엄장하게 엎드린 기와 지붕 틈새로 드문드문 돋아난 시든 풀들이 이따금 생각난 듯 바람에 흔들렸다. 후원에 헝클어진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또 진달래는 울긋불긋 꽃봉오리를 내비치고 있었다. 봄볕이 지천으로 흐르고 있었다. 집을 멀찌감치 둘러친 해묵은 나무들도 연당가의 살구나무 배나무들도 곧 잎 틀듯이 불굴에 살찐 눈을 부풀렸다. 자, 그까지 해서 갈로 딱 달아놓고요.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연당집이라는 공간의 배경이 나타나 있다. 배경 묘사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봄 기운이 충만한 연당집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 있더라. 그럼 이건 결국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연당집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봄의 생명력, 달리 말하면 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약동하는 것, 됐니?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 오정희 선생의 옛 우물이라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적인 내용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물이라는 것은 친구의 어떤 죽음의 공간이지만 또 내 남자친구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었지만 됐니? 그 안에서 나는 뭐한다? 그래 결국은 살아남았고 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내 생일날 다시 떠올리고 또 있다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것은 앞으로의 삶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겠니? 안 끼치겠니? 그래. 다시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됐니? 예. 그래서 이 작품의 전반에 흐르는 것은 바로 생명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근처로 가보자. 정리해 볼게요. 자, 시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1인칭 시점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어떻게 한다고요? 봄.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에서부터 며칠 전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 됐네요. 뭐 작품에서 인물 사이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느낀 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작품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 됐습니까? 물론 연당집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대한 것은 누구로부터, 그래 구멍가게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의 입장에서 다 서술된 것이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 보시면 되지 않겠니? 자, 그렇다 그러면 29페이지에 문제 1번 됐습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한 거. 자, 서술상의 특징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선택지 속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 키워드가 아닌 소위 다른 것에다가 자꾸 신경 쓴단 말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핵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 그래서 선택지에서 과연 이 말을 빼고 나면은 이 선택지가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다시금 생각해 주세요. 그럼 선택지 부분부터 제가 한번 키워드 되는 것만 작업 가볼게. 자, 서술자의 교체 밑줄 쫙 쳐놓고요. 두 번째 풍자적 서술 밑줄 쫙 쳐놓고요. 세 번째 인물 간의 대결의식 활용 밑줄 쫙. 네 번째 인물 간 대화를 순차적으로 제시 밑줄 쫙. 다섯 번째, 서술자가 대상의 행위를 해상 밑줄자,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 됐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답 나왔잖아. 몇 번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 선택지 5번이란 거 알 수 있겠죠? 서술자가 대상의 행위를 해상했다고 했단 말이야. 이때 대상이라는 건 누굴 이야기하겠어? 바보가 되겠죠. 그 바보의 행위를 해상했다. 그럼 다시 해상의 매개가 되는 것이 뭐였다고요? 스카프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또한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래서 연당집,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바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물 됐나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 자, 누가 정보를 전달해 줬었죠? 그래, 구멍가게 주인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물이었었죠. 됐니? 그럼 나머지 서술자가 교체한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시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풍자 서술. 풍자는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비판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무엇인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풍자적 서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결의식, 그 다음에 인물 간 대화. 대결의식도 없고 대화도 없었죠. 그죠? 오케이. 그래 본다 그러면 답은 5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자, 마지막 2번 문제 갑니다. 연당집에 대한 이해, 밑줄 쫙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하나의 공간,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연당집이라는 거. 그것이 또 내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의 또 대상이기도 하겠죠. 그죠? 예.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 자, 선택지는 그대로 갑니다. 연당집이, 그래, 200년도 넘었으리라는 말. 그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가문이 어떤 집이었더라고요? 그래, 뼈대 있는, 달리 말한다면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그런 어떤 집안이었더라라는 것 우리 확인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울타리가 헐리자 음식점을 할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더라라는 것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당상관을 몇 명이나 배출했던 그 집안이 오늘날 뭐 한다고요?
됐고요. 그래, 음점을 한다는 것은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전만 같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멍가게 주인이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 세상이 달라졌는 걸. 그래, 돈 버는 게 제일이지. 라고 앞에서 우리 구멍가게 주인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거기에서 그는 연당집이 시대의 변화를 그렇죠?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다가 어느 정도 발 맞춰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바보가 연당집의 울타리를 뽑고 있는 것에서. 자, 울타리를 왜 뽑고 있을까?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울타리를 헐고 난 이후에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 뭐 횟집 정도를 차리지 않겠느냐. 즉, 식당, 가든이라는 것을 차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가 낡은 연당집의 모습을 미쳤까요? 고수하고 있는 노모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아이고야. 우리가 윗글에서 바보와 노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적 있었나요? 아니죠. 알 수 없었죠. 그죠? 오히려 그냥 우리 바보의 행위를 통해서 이 연당집이 가든으로 변모하는 모습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못마땅해 해가지고 엄마 난 싫어요. 나 바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소위 울타리를 빼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 건 아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 다음 몇 번이 되겠어? 4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봄볕이 지천으로 흐르고 있는 연당집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연당집의 퇴락한 면모 이외에도 뭘 볼 수 있더라? 그래, 생명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서 느꼈다고요? 연당집에서 느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연당집이 나름대로 그래도 쇠락하고 퇴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력은 어떻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것을 내가 확인한 것이었죠. 맨 마지막에 공간에 대한 배경묘사를 통해 가지고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정답은 4번이라는 것 됐네요. 그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오정희 선생의 옛 우물이라는 이 작품을 읽고 나니까 뭔가 그렇게 다른 소설처럼 즐겁거나 흥미롭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잔잔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느낌을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됐니? 예. 그런데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9월 평가원에 이 옛 우물이라는 작품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과연 수능에 나올까라는 생각, 그죠? 예.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오늘 통해 가지고 또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였죠. 됐습니까? 예.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아마 우리가 다음 주, 그죠? 예. 아마 이 시간대면은 여러분들 벌써 수능을 다 끝내놨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마지막 최선을 다해주는 것 됐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쳐달라는 겁니다. 됐니?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고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